의성을 포함한 영남 지역은 삼국시대 당시 신라에 속한 곳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의성 지역의 역사는 조금 남다릅니다. 영남 지역에서 초기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기원전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 의성에서는 독자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있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엄연히 우리 한반도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중하고도 비밀스러운 역사의 베일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곳에서 의성 여행 문을 열어봅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베일에 쌓여있던 그 나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시크릿 히든 킹덤 커밍 순! 선생님, 제가 멋들어지게 예고편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굉장히 흡족한 표정이십니다.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시크릿 히든 킹덤의 비밀이 있는 박물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조문국과 관련된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그 아침에 피디님들이 조문국이 어떤 분이신가 막 찾아봤더니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예, 사람이 아니라 예. 나라인 것에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나라죠? 조문국이라는 나라는요, 저기 이 의성 지역에 기원전 2세기 때부터 해서 기록에 나오는 거면 이제 삼국 사기 기록에 185년에 신라의 침공을 받았다는 그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의성에 고대에 있었던 왕국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 더욱 궁금한 신비의 왕국. 그 존재를 알려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의성에 조문국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조문국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또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자료들이 남아있죠? 이제 리포터님 지금 앞에 보시면은 네. 문헌석 조문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설명글 쪽에 쭉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벌휴왕 이념, 그러니까 이제 서기 185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신라가 이 조문국을 이제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문국에 대한 기록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감질만 나는데요. 더 이상 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어쨌거나 사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네. 185년 정도에는 이제 조문국이 이제 실제로 존재했었고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는 185년에 이제 침공을 이제 받았는데 네. 신라가 아직까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데 600년대 가야 삼국을 통일하거든요. 네. 요때 이제 신라가 힘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침공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조문국을 정벌 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지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토되는 유물들은 신라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이제 4에서 5세기, 좀 길게는 5에서 6세기 때 유물이 계속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문국의 후예들이 계속 이런 유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덤에 이제 같이 이제 부장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에 신라가 조문국을 침공했다 이 내용을 갖고 조문국의 그 규모가 얼마나 했는지 또 조문국이 의성에 있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앞에 여기 보시면 의성 금성면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고분이 약 한 374개의 고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고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 일단 조문국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고대의 어떠한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을 수 부족 있거든요. 국가가 있었다. 부족 국가에 큰 세력이 있는 사람. 네네. 그 큰 세력이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이제 이걸 이제 무덤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권력을 권력의 상징이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큰 고분이 있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어떠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무엇이냐?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이 의성에 있는 조문국이 있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신라에 합병돼 버렸지만은 그래도 한 기원전 2세기부터 한 185년까지 한 400년 정도 부족 국가 형태로 조그만 왕국을 만들어 나갔던 나라가 존재했었다라는 거는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여기 보면 문서 지도라고 있어요. 오. 이제 조선 시대 사람들도 여기 이제 문서 지도가 이제 1800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밑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밑에 이제 한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고적해서 조문국 고기 이제 터기라고 해가지고 조문국의 예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조문국의 그 무덤하고 있는 걸 그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오, 예. 예, 그래서 옛날 고대 왕국이었지만 조선 시대 사람도 이 조문국이 있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네. 걸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조문국 사적지에만 40여 개에 이르는 고분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딱 하나의 고분, 바로 1호분인 경덕 왕릉만이 주인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뚜렷이 알 수 없는 조문국이기에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하나하나 조문국을 증명하는 귀중한 보물 그 자체. 의성에는 많은 고분들이 있잖아요. 뒤로도 이렇게 배경이 있는데 의성 고분에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고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돌려 산 부분이 보이죠? 예. 돌이 있고, 원래 여기 이제 목곽으로 여기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그 안에 간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무덤인데, 요거 이제 좀 특이하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1차묘를 만들었어요. 1차묘를 만들고, 이제 이거하고 또 1차묘의 주인공 되시는 분하고 관련되는 사람의 또 2차묘를 요 옆에다가 또 썼어요. 예.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요거는 이제 추가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공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오.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발굴했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복원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 지역의 고분, 아까 금성면 고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네. 요 고분이 이제 374개의 고분이 있어요. 면적은 약 한 64만 와, 되게 많네요. 제곱미터. 예. 64만 제곱미터 크기인데, 여러분들 경주 또 간이 가보셨잖아요. 이 경주에 있는 무덤하고 비교하면 이 의성 거는 솔직히 조금 작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300개 이상의 고분이 있는 걸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조문국의 세력이 아주 힘이 컸다. 예,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명의 1차묘가 있고 추가묘가 있고 뭔가 가족묘를 이렇게 같이 예, 네, 큰 맞습니다. 무덤으로 했다는 게 뭔가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네요. 조문국은 삼국과 비슷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에 전시된 장식들만 봐도 삼국시대 유물과 비슷하면서도 조문국 특유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와, 금관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만한데 이 정도의 이 금관을 쓰실 분이라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돈도 많으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왕의 금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왕의 금관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출토된 게 1960년도에 아까 말한 요 금성면 고분군에서 이제 출토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복제품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잘 만드셨네, 복제를. 진품은 그때 당시에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국립대구박물관 네. 그 2층에 고고관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관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네. 신라하고는 뭐 출자형 관 뭐 이런 네. 게 요거는 이제 꼬는 형식이거든요. 아, 이게 예. 이제 새 날개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한자는 뭐 조익형 금동관이라고도 하는데, 네. 아, 요게 이제 꼬는 게 이게 신라의 그 은관에서도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고구려 집안에 보면은 그때 금동관에도 이런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 고구려를 거쳐서 신라를 거쳐서 이제 우리 의성 지역에까지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박물관에서는 조문국에 대한 상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 수 있도록 규모도 큰 갖가지 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특별 전시도 진행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의성 여행길에 신비의 왕국과 만나는 시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조문국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박물관에 나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것은 꼭 중요합니다. 이건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선생님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는 이제 울릉도 사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독도, 일본어로 이제 다케시마라 그러죠. 예, 독도가 이제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이 울릉도 사적에 나옵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장한상이라는 분이 의성 출신이에요. 예, 구천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무관이에요. 무관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와서 그때 이제 강치잡이라든가 뭐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이제 배 가고 잡아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장한상한테 거기에 가서 이제 수토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수토라고 그러면 가서 지키고 살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한상이 이제 거기 가서 울릉도에 대해서 이제 또 조사를 한 걸 여기 적었는데, 그때 갔을 때는 또 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쪽 바라를 받아보니까 섬이 하나가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제 독도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바다 쪽에 한 큰 섬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독도라는 거죠. 최초의 이제 독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록이다. 장한상도 이제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네. 예. 그래서 울릉도가 있고 그 옆에 독도가 있으면 큰 섬의 울릉도에 이제 독도가 하나에 포함된 그걸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독도하고 울릉도는 별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예.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